안녕하세요. 양천구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학 수업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느덧 이제 2주차 온라인일 텐데 쌤이 사실은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실시간 출결 체크를 하기로 하고 이제 이거 찍고 바로 아마 실시간 출결 체크를 처음으로 해보러 갈 건데 잘 될지 조금 긴장이 돼서 네,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수업은요. 화학의 첫걸음 몰과학 반응식에서 드디어 양적 관계, 그 이름도 유명한 화원의 킬러로 유명한 양적 관계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수업이 될 건데요. 자, 이번 시간을 우리가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 그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의 어떤 양적 관계, 말 그대로 양을 다루는 쉽게 말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떠올려 볼 건데, 선생님 지난 시간에 굉장히 마음이 급하게 몰농도 수업을 했어서 몰농도를 조금 이번에는 자세히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몰농도가 뭐였죠? 그렇죠. 몰농도 정의는 용액 1리터 안에 부피 단위로 가는 거죠. 용액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몰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즉 단위는 그냥 라지 M, 몰농도인 요 라지 M을 써줄 거고 부피 단위분의 용질의 몰수에서 몰 퍼 리터랑 저 몰농도 기호랑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인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용액의 부피 단위가 뭘로 쓴다는 거? 리터로 쓴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몰농도의 계산 문제를 선생님 지난 시간에 풀어주지 못해서 한번 좀 더 약간 자세히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몰농도 계산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초딩 때 막 소금물의 농도 수학 문제 풀 때 뭐를 이용해서 풀었어요? 소금의 양이 일정한 걸 이용해서 풀었던 거 기억나나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몰농도에서도 우리는 용질의 양, 어떤 이 기준을 용질의 양으로 잡아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용질의 양 해줄 때 저희 기억나보세요. 몰 농도는 어떻게 구했나요? 용액의 부피죠.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를 구했어. 그러면 얘는 또 A는 B분의 10꼴이다. 그죠? 그러면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N 남기고 넘기면 MV가 된다.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 용질의 양을 한번 식을 세워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용액에 용매를 더하거나 뺀 경우, 그래서 물을 더 넣거나 어떤 용액에 그럼 좀 더 묽어지겠죠. 아니면 증발을 시켜요. 그러면 좀 용액이 진해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용액인데 여기 만약에 이렇게 용질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물을 더 넣든 혹은 물을 더 증발시키든 여기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어때요? 일정한 거죠.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용액의 몰 농도를 M1, 부피를 V1. 내가 처음에 있는 용액의 요 부피가 V1이고 농도가 M1인데 물을 더 넣거나 빼서 용액의 그런 부피와 농도가 변하겠죠. 그때의 부피를 M2, 그때의 농도로 M2라고 해도 V2, M2라고 했을 때 어차피 물을 더 넣거나 빼도 이 안에 있는 용질의 양은 어때요? 그렇지, 용질의 양.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용질의 양, 아까 우리 N은 MV, 용질의 양, 즉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바뀌기 전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즉 M1, V1 두 개를 곱하면 용질의 몰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몰농도의 정의에 의해서 새로운 공식도 아닙니다. 그러면 물을 더 넣거나 빼고 나서의 용질의 몰수는 어떻다? M2, V2인데 내가 물을 더 넣든 빼든 여기 안에 있는 용질의 양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 생각에는 몰농도는 식을 따로 외우지 말고 우리 몰농도 정의만 분명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용질의 양을 이용해서 공식을 세우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질의 양을 마찬가지로 계산할 건데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을 혼합해요. 그런데 그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을 혼합하면 여기 있는 용질이랑 여기 있는 용질을 합하고 나면 용질의 양이 더한 거와 같겠죠? 그거 이용하는 거. 소금물 우리 풀었던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용질의 양의 합을 이용할 건데 좀 길어요. 자, M1, V1인 용액과 이번에는 M2, V2인 용액을 섞어요. 농도와 부피가 다른 용액을 섞어서 이번에는 새롭게
그 혼합 용액의 농도를 M'이라고 하고 V'이라고 하면 여기 안에 있는 용질의 양과 여기 안에 있는 용질의 합이 새롭게 혼합된 혼합 용액이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됐어요? 약간 눈치껏. 그렇죠. 용질의 여기 안에 있는 용질의 양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용질의 양을 합하면 새로운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량, 즉 몰농도 곱하기 부피한 요거랑 같다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오는데 야 문자가 많다고 이거 식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다 따로? 그거 바보예요 바보. 우리는 몰 농도 정의만 정확히 한 다음에 이 몰 농도 정의를 조금만 변형해서 용질의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다. 요거 관계식 이용해 주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새로운 거 합시다. 오늘은 새로운 거 합시다. 오늘 화학 반응식 완성하니까 선생님이 오늘 월요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잠을 굉장히 못 잔 상태예요. 진짜 한 어젯밤에 2시간 잤나? 진짜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조명을 켜놨는데 너무 눈이 부셔요. 뭐 하는지 모르겠죠. 미안해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잠이 조금 수면 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수업은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학 반응식 완성입니다. 교과서 39페이지부터 다시 들어갈게요. 자, 화학 반응식 완성인데 화학 반응식이 그럼 뭐냐? 당연히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낸 거겠죠? 그래서 화학 반응을 우리가 정한 아무 기호가 아닌 정한 화학식과 약속한 기호로 나타낸 것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내가 직접 완성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화학 반응이 있으면 그걸 식으로 나타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테인이어서 자, 여러분 메테인 기억해 봅시다. 메테인 하면 뭐가 기억나나요? 우리 저기 1단원에서 화학의 유형성에서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이다. 그리고 구조는 정사면체에서 가운데 탄소 원자가 있고 각 꼭지점에 수소 원자가 배치된 구조였다. 그 다음에 연료로 사용된다. 나아가서 LNG의 주 성분이었다. 요런 메테인에 관한 거 꼭 기억해줘야 되는데 자, 그럼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한번 요런 화학 반응을 기호로 나타내요. 연소하는 거는 그 불로 태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료에서는. 자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식으로 나타낼 건데 반응물은 누굴까요? 여기서 반응물 메테인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은 산소와 반응시키는 겁니다. 어떤 물질을. 그러면 반응물은 누구예요? 반응물은 메테인과 연소니까 산소겠죠. 그래서 반응물은 메테인과 산소가 될 거고요. 생성물은 누굴까요? 우리 앞에서 선생님 말했는데 이러한 탄화수소로 된 탄화수소를 연소시키면 산소와 반응시키면 생성물이 뭐가 나나요? 무조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응물은 이렇게 메테인과 산소고요. 생성물은 CO2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탄화수소를 연소시키면 생성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은 왼쪽에 그 다음에 생성물은 오른쪽에 적은 다음에 나머지 요 물질들은 다 플러스로 연결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쓰면 반응물 여기 메테인하고 산소 왼쪽에 플러스로 연결해 주고 생성물은 오른쪽에 이렇게 써준다. 2번 너무 쉽죠?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가 같아지도록 개수. 우리 문자 앞에 있는 수가 개수죠. 개수를 맞춘다. 이때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들로 나타내고 1이면 생략한다.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개수의 성질을 약간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 반응물과 생성물을 아까 우리가 화살표를 기준으로 여기에는 반응물들을 썼고 반응물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생성물들을 썼었죠. 생성물. 그랬는데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지도록 개수를 맞출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원리가 담겨져 있냐면 여기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담겨져 있는 거.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개수를 맞춰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선생님이 한 번 더 해줄게. 아까 우리가 반응물 왼쪽에 있으면 메테인과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걸 했는데
우리가 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반응 전후, 반응 전이 반응물이고 반응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게 생성물들일 건데 반응 전후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전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와 반응 후에 생성물들의 원자 종류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반응 전에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주면 돼요. 반응 전과 후에. 반응 전에 탄소 몇 개? 하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수소가 4개인데 오른쪽에는 수소가 2개밖에 없어요. 이거 4개로 해주려면 우리가 개수를 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 2를 써줍니다. 이 숫자 잘 보이나요? 다른 색 분필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2를 써줍니다. 2. 그러면 이렇게 2를 써주고 나면 수소가 4개가 됐죠. 그러면 탄소 하나, 수소 4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 맞추면 되는데 산소는 CO2에도 2개 있고 물에도 총 몇 개요? 우리 이거 몰수 할 때 했죠. 2개 있죠. 산소 원자 2개인데 그럼 여기는 2개 더하기 2개. 산소 원자가 4개인데 여기는 산소 원자 2개밖에 없네.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앞에 2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저기 지금 선생님이 PPT에 적어놓은 화학방식과 똑같은 게 나오죠. 탄소 하나, 수소 4개씩. 그 다음에 산소 원자 4개. 원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원자, 물질이 아니라 분자가 아니라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춰준다. 그리고 이 앞에 1을 생략한다. 우리가 수학에서도 문자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는 생략을 하니까 그거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여기에서 끝내서 서술형에서 점수가 우르르 깎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질의 상태를 괄호 안에 표기해 주도록 합니다. 메테인은 그 전에 상태는 고체라면 괄호 안에 스몰 s를 써줄 거예요. 솔리드의 약자죠. 액체는 리퀴드의 L, 기체는 가스의 G, 수용액은 아쿠아러스 솔루션의 AQ를 써줄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걸 써주면 짠! 지금은 고체 메테인인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메테인이 기체 상태일 때 많을 건데 선생님이 너무 헷갈리게 고체라고 썼네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고체 메테인이지만 아마 일반적으로는 기체 메테인과 산소 기체가 만나서 이산화탄소 기체와 액체인 물을 만든다. 이렇게 물질의 상태까지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화학 반응식 완성하기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방금은 이렇게 간단한 거서 한 개, 네 개 막 이렇게 맞췄는데 만약에 원자도 많고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때려 맞추는 게 안 된다면 좀 더 복잡한 반응식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때는 미정계수법을 씁니다. 미정, 여기 한자 용어죠.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맞추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이 식 자체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앞에 있는 식보다 좀 복잡한 건데 한번 예시를 볼게요. 에탄올과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반응인데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1번 했던 거 있죠. 반응물을 화살표 왼쪽에, 생성물을 오른쪽에, 가운데를 플러스로 연결하고 미정계수법은 그 앞에 임의의 개수를 붙이는 건데 자, 지금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한번 자,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 왼쪽에 쓸게요. 반응물 누구? 에탄올과 산소. 에탄올 화학식 뭐예요? 쌤 꼭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 C2H5OH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 이렇게 써주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은 왼쪽에, 생성물은 오른쪽에 쓰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연결 다 했고 임의의 개수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개수를 다른 색을 너무 쓰고 싶은데 똑같은 분필만 나오네요. 임의의 개수를 A, B, C, D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탄올 앞에, 산소 앞에, 이산화탄소 앞에, 그 다음에 물 앞에 이렇게 임의의 개수를 붙여주는 거예요. A, B, C, D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개수를 붙여주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미정계수법에서는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거 어쨌거나 반응 전후에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자,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 전후에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탄소 보세요. 반응 전에 탄소는 몇 개예요? 2개가 A 분자만큼, A몰만큼 있을 거니까 탄소는 2의 2개죠. 자, 탄소 2개. 그 다음에 수소 몇 개예요? 수소. 에탄올당 5개인데 에탄올이 A몰만큼 있을 거니까 얼마예요? 잘한다. 5A죠. 5A. 자, 그 다음에 산소 볼게요. 산소. sorry. 6A죠. 미안해요. 선생님이 틀렸죠. 6A죠. 그 다음에 산소는요. 여기 하나 있어서 A개. 그 다음에 산소에서 2B개. 이렇게 있을 거죠. 자, 다 CHO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생성물 갈게요.
자, 탄소 몇 개입니까? 탄소 CO2밖에 없으니까 스몰 시계. 그 다음에 수소 해볼게요. 수소는 어디 있나요? 물에 있나요? 2D개. 그 다음에 산소는요? 이산화탄소에서 2C개. 그 다음에 물에서 D개. 그래서 2C 플러스 D 해준 다음에 얘네가 반응 전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 탄소는 탄소끼리 같고 수소는 수소끼리, 산소는 산소끼리 모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각각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 지금 뭐예요? 문자 4개, 식 3개인데 여러분은 부정방정식도 아마 할 수 있겠지만 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임의의 개수 중 가장 적당한 것을 1로 놓고 요 ABCD 중 하나를 1로 놓고 나머지를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뭐를 1로 놔볼까요? 뭐를 1로 놔볼까? 나 뭐가 1이면 제일 편하나? 나는 분수가 싫으니까 D를 1로 놔볼게요. D를 1로 놓으면 일단 요 관계식에서 탄소는 2A는 C고 그 다음에 6A는 2D고 A 플러스 2B는 2C 플러스 D라는 요 세 개 관계에서 D가 1이라면 A는 얼마 나와요? A는? 선생님 지금 맞게 잘 하고 있나요? A는 얼마 나와요? D가 1이면 어디 갔어? A는 얼마 나와요? 3분의 1. 그 다음에 B는요? A가 3분의 1이면 C는 3분의 2. 그 다음에 여기 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A 플러스 2B는 2C 플러스 2D. 선생님 D를 1로 넣은 게 잘못한 것 같죠? 미안해요. 여러분은 더 똑똑하니까 예쁜 숫자죠.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뭐래? 2B는 2C니까 3분의 4 더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2B는 2죠, 2. 그럼 B는 1.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개수를 구했는데 자, 우리가 그 다음에는 아까 개수를 가장 간단한 요렇게 하면 3분의 1가 지금 어떻게 돼? A 자리에 3분의 1 여기인데 가장 간단한 정수가 되게 하려면 요 각수에다가 최소 공배수 곱하면 되죠. 선생님이 이제야 모니터를 봤는데 여러분 잘 보였나요? 지금 화면이. 그래서 요렇게 맞춰주면 A는 3분의 1인데 3 곱해주면 여기가 1 되겠죠. A 3분의 1 자리에 최소 공배수 위해서 3 하면 B는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CO2 개수는 C는 3분의 2인데 2가 될 거고 D가 1이었는데 3이 될 거죠. 이렇게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로 나타내주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고 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해주는 검산 작업하면 되겠죠. 양쪽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가 같은지 확인해주면 됩니다. 탄소 여기 몇 개요? 2개. 탄소 2개. 수소가 6개. 수소 6개. 그 다음에 산소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6개 나오니까 총 7개죠. 그 다음에 산소가 여기서 4개. 여기서 3개니까 총 7개. 선생님 근데 막판에 여기 막 가리면서 막 분수 계산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했는데 꼭 반드시 따라 해보고 혹시 선생님 설명이 부족하거나 좀 모르겠다 있으면 반드시 온라인 이거 수업 듣고 나서나 이때 질문하세요. 그래서 개수 제일 중요한 거는 반응 전후에 모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맞춰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의 물질의 상태까지 아까 말했지만 이대로 끝내면 약간 완벽한 화학 반응식이 아니죠. 물질의 상태까지 써주면 완성입니다. 액체 에탄올과 산소 기체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와 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상태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수 아무거나 적당히 1을 때려놓고 분수가 나오면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가장 간단한 정수의 숫자의 비들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선생님이 갑자기 마지막에 분수에 너무 당황한 티가 났죠? 자, 당황하지 않고 한 번 더 예시를 봅시다. 그래서 산화철을 일산화탄소와 반응시켜 철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한 반응인데 이거 우리 1단원에서 그 인류가 도구를 나중에 철을 썼잖아요. 그 철을 처음부터 쓰면 좋은데 늦게 쓴 이유는 땅에는 우리가 산화철, 통합각에서 배운 산화철 형태로 있는데 얘를 순수한 철로 분리해내서 쓰느라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 철의 재련 반응입니다. 조금 더 요 자세한 반응은 4단원에서 4나원일 때 다룰 건데 어쨌거나 우린 지금 반응물 알고 생성물 아니까 화학 반응식 완성해보자고. 자, 우리가 아까 한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분수가 나오지 않게 선생님이 좀 신경 쓰게. 자,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은 왼쪽에 카메라에서 반대로 나오나요? 생성물은 오른쪽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주자는 거예요. 자,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 누굽니까? 산화철과 일산화탄소 반응시킬 거라서 산화철과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반응물을 화살표 왼쪽에 그 다음에 2번 생성물을
화살표 오른쪽에. 그러면 요렇게 써주겠죠. 자, 1번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해주고 화살표를 쓴다. 선생님 지금 말이 잘 안 나와요. 수면 부족, 수면 부족. 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각각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 미정개수 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좀 간단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미정개수로 해볼까요? 미정개수 배운 김에 아마 좀 빨리 되는 친구들은 철 2개니까 이게 철 2개 그러고 나면 산소가 4개 그럼 4개 여기 2개 주면 이렇게 하면서 맞추면 되는데 우리는 미정개수법을 배웠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여기에 임의로 A, B, C, D 때려놓고 자 화살표 기준으로 여기 철 원자는 몇 개다? 2A개다. 그 다음에 탄소 원자는요? B개다.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3A 더하기 B가 되겠죠. 3A 더하기 B가 된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화살표 기준 생성문 오른쪽에서 철 몇 개입니까? 철 C개다. 그 다음에 탄소 원자 몇 개입니까? D개다. 그 다음에 산소 원자 몇 개입니까? 2D개다. 아까보다 조금 간단하게 나오네. 그 다음에 얘네가 다 같아야 되죠. 선생님 는을 길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2A는 뭐가 돼요? C가 되고 B는 D가 되고 3A 플러스 B는 2D가 되니까 이번엔 뭐에다 1을 넣어볼까요? 이제 조심하게 A는 1을 넣어봅시다. A는 1을 넣으면 2A는 C니까 C는 2가 나오죠. C가 2가 나오고 그 다음 B랑 D랑 같고 여기 1을 넣으면 3 더하기 B는 2D인데 B랑 D랑 같은 거니까 아무거나 넣으면 되겠죠. 그럼 B 날리면 B 얼마 나요? B 여기 대신에 B 넣으면 B는 3 나오죠. 그 다음에 B랑 D랑 하니까 D는 3. 그럼 이렇게 개수 완성해서 쓰면 1을 생각해서 쓰지 말고 그 다음에 B는 3. 그 다음에 C는 2. 그 다음에 D도 3. 이렇게 써줘야 완성이 된 거고 뭐 분수 없으니까 바로 개수를 갖다 쓴 거죠. 선생님이 여기 조명을 너무 밝게 켜놨나 봐요. 너무 칠판이 눈부신 건데. 그래서 식을 예쁘게 써주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선생님이 사지 말라는 거 방금 빼먹었는데 상태 써줘야겠죠. 산화철은 고체고요. 일산화탄소는 기체. 그 다음에 상온에서 이거 기준입니다. 당연히 철은 고체이고 이산화탄소는 기체입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오늘 한 거는 화학 반응식 완성인데 사실 이거 몇 번만 연습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반응물 쓰고 생성물 쓰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각각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개수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질의 상태만 까먹지 말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이 이렇게 화학 반응식 완성하기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 방금 한 거죠. 방금 푼 거예요. 이거 꼭 여러분 요거 나오기 전에 요 반응물과 생성물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지 않으면 어려워. 근데 한 번만 해보면 이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이걸 해야 다음 거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가 뭔데? 당연히 반응물도 알고 생성물도 알고 물질의 상태도 아는데 또 어떤 즉 양적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고 나니까 와다다다 달렸지 않았나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우리가 좀 뭔가 귀찮고 힘든 방식이거나 화학원이 어렵더라도 선생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